우리 시장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정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건가? 그 파월 의장의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건가 싶다가도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는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좀 전에 그 인터뷰에서는 나오신 분이 그랬죠. 어제 많은 지표 가운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뭐 상당히 좋게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거 하나만 꼭 집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 과연 그렇게 시장 갖다가 단순화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저께 CPI 나왔을 때 더 좋았어야죠. 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높지 않은 만큼 그만큼 연준에 대한 부담은 연준으로 인한 걱정은 줄어든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오히려 장은 빠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편하실 거예요. 어지간하면 인베스팅닷컴 뭐 앱은 깔려 있을 텐데 그 차트 보면 잘 돼 있는 게 1일, 1주, 한 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1주 눌러 보시면은 한 주 동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 보면은 대부분 딱 지난 일주일 중에 일주 전 대비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한 절반 정도 와 있는 수준. 그러니 우선은 빠질 만큼 빠졌다가 뭐 한 5, 6일씩 빠지고 지금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는데 CPI로 한번 집중해 보시죠. 네. 전년 대비로는 이렇게 헤드라인은 여전히 5.3%입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게 2% 내외니까 높죠. 자, 그다음에 요것이 중요한데요. 전월비. 지금 요거는 다시 요것이 전년 대비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자막이 잘못 아래쪽에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비로는 0.3%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0.5, 그전달은 0.8%였는데 한 달 사이에 그것이 이제 0.3% 뚝 떨어졌고 더더욱 시장이 좋아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코어 CPI예요. 이제 변동성 크다고 해서 식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걸 갖다 주로 살피는데 여기서도 그냥 헤드라인 자체는 4%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전월비 0.1%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0.1% 월간 0.1% 같으면 소위 말해서 연율로 그러면 연간으로 저 페이스로 간다면은 1.2%. 그러면 뭐 연준의 목표 말하고 있는 2%에 한참 못 미치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못 갔죠. 이건 글로벌 모니터에서 인용한 그래프입니다만 보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연준이 믿었던 구석도 이거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너무 그동안 급하게 네.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 항공료, 중고차, 차 보험료 이런 것들은 이제 빠지고 오히려 이제 주택 임대료, 그다음에 새로운 차, 새 차 구입하는데 그리고 자가 주거비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고차나 항공료 대신에 이제 주거비를 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네요. 현재까지는 아까 저거 아래쪽에 저렇게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호 편집장 저렇게 썼어요. 일시적 진영이 케이오스는 못했다. 자, 이번 8월 CPI를 보니까 연준이 그렇게 일시적이다 할 만한 어떤 CPI 흐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면 그동안 CPI를 끌어올렸던 항목들은 조금 안정되고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 뭐 집값을 비롯한 이쪽이 또 들썩들썩거리고 에너지 가격 이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된다 해서 조금은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 금년 CPI 보면 확실히 좀 둔화는 됐잖아요. 눈에 띄게 둔화됐죠. 네. 예,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만큼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러나 이제 여전히 테이퍼링은 뭐 연내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네. 월가돼 있고. 그 컨센서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고 연속성을 또 봐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내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데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신호를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 그러니 지금 이제 월가도 테이퍼링 자체까지도 뭐 없었으면 이까지는 이제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뭐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제 안 하면 이상해지는 단계. 그까지 온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테이퍼링은 불가피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연준의 리버스 레포, 역레포죠. 월가 금융기관들이 하루짜리로 해서 계속 롤업하면서 연준에다가 그냥 맡겨두는 돈입니다. 이게 돈 굴릴 데가 없어서 여기 갔다라고 뭐 단순화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규모가 뭐 1조 1천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1조 1천억을 왔다 갔다 하고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이런 기사가 막 나왔거든요. 5월이면 이쯤인데 이때 막 뭐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 이러고 있을 때 도대체 미국 역레포 시장에 뭔 일이 있느냐? 이건 결국 유동성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줄이라는 신호다. 이런 기사는 이게 벌써 1조를 넘어서 줄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드리는 말씀은 테이퍼링 때문에 장 빠진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된다. 왜? 지금 이렇게 0.05%라고 하는 이자가 주다는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을 묻어둔다는 거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100억 불이 되건 200억 불이 되건 월 그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당장 시장에 유동성을 얻다고 막 줄인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또 하나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최근 들어서의 또 논리가 이 그림입니다. 조금 이 아래쪽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좀 같이 맞추면은 저 음영 처리한 부분도 일치할 텐데요. 지금 이게 센트루이스 연방은행의 프레드 자료인데 이렇게 음영 처리한 부분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기 침체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인데 아래쪽에 주가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뭐 짧게 1년 내지 1, 2년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올 때까지 제법 그 텀도 길 뿐더러 그 다음 경기 침체 올 때까지 주가가 어떻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시기니까 지금 여기서도 끝부분에 보시면 작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음영 처리 부분이 짧게 있었죠. 이 정도로 이제 경기 침체고 이제는 벗어난다. 벌써 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할 정도까지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더 빠질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더블딥 걱정은 늘 했지만 역사적으로 더블딥 한 적이 있었더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주식의 네. 강세 요인. 그리고 여전히 돈도 많고 아직까지도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특히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 그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이 최근 또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번 네. 주는 다소 이제 주춤한 양상을 보였어요, 미국 시장에.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최근에 저희 글로벌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면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진단도 많았었거든요. 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뭐 곧바로 유동성을 확 옥죄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격 대비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치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까요? 지금 이거 보시죠. S&P 500 지수 월간 차트 보시면은 그러니 지금 이 4,500포인트 근방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레벨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로도 보면은 최근에 이 단기 지지선을 갖다 물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두 개의 양봉이 나왔으니 이게 새벽 1시 반쯤 차트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왔죠. 개장 초 약간 밀리나 했던 게 바로 그냥 돌려 세웠어요. 바로 돌려 세워서 아마 이제 오늘 저녁쯤에는 이 빨간선에 다시 머리 대는 트라이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4,500, 누가 봐도 이렇게, 그리고 어지간한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을 만한 이 레벨을 당장 뚫고 갈까? 이렇게 이평선간이 이해도도 크고 과매수라고 왱왱거리고 있는 와중에 하는 생각. 그 다음 두 번째, 애플도 한번 보시면은 이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던 애플이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자, 지금 이제 9월 들어서는 음봉이 나왔어요. 모처럼 나오고 지금 최근에 이거 뭐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 그 앱 팔면서 수수료 너무 떼먹는 것에 대한 약간 제동이 걸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기 아이폰 13 대부분 평가가 그렇죠. 배터리가 조금 수명이 한두 시간 길어진 거 외에 뭐 디자인이 원래 그렇잖아요. 디자인 뭐 확확 바꾸지도 않고 크게 달라진 것은 예, 없다라는 평가. 카메라 좀 좋아졌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런 정도에 그 와중에 또 어제 UBS는 장중에 또 리포트 하나 내서 애플을 한번 도와주더라고요. 이유는 하나, 배터리가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식인데 여기도 지금 이 상황. 자, 그다음 또 하나,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으면 늘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죠.
자, 테슬라가 여기서 760불에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이해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자, 우리 저 머스크는 언제 일하죠? 자, 이번에 또 시바 플로키 자기 집에 온 그 시바견 사진 하나 올리면서 플로키가 도착했다. 그 강아지 이름을 갖다 플로키라고 하겠다고 지난 6월 달에 한 이후부터 플로키라는 이름 들어간 작 코인들이 한 몇 개가 생겼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시바 플로키라는 놈이 4,000포인트가 폭등을 해서 도대체 얼마인가 싶어서 기사를 봤더니 0. 얼마더라? 0이 몇 개더라? 0.000000000 뭐 몇 달러인데 이게 4,000포인트가 뛰었대요. 네. 머스크가 그럴 거예요. 참 돈 벌기 쉽다. 말 한마디면. 네. 네. 이 와중에 지금 그 사진 차트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하이존이라는 이 회사에서는 수소 트럭차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유럽 고객들한테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였죠? 회사 이름 갖다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또 전기차 픽업 트럭이 벌써 스타트 기업에서 네네. 네, 나왔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저기 코인질 그만하고 빨리 좀 차 좀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도 빨리빨리 하고 네. 예. 그리고 내년에 한다고 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또 머스크는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양반이라서 내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며칠 빠졌던 거에 대한 한 일주일 남짓 가까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등이 한 이틀 정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고 나서 FMC에서 궁극적으로 방향이 정해지겠죠. 네. 차라리 CPI가 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시장이 약간 걱정을 하는 가운데에 FMC에서 이렇게 괜찮아라고 했다면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연준이 뭐라고 해줘도 벌써 시장이 알아서 돌았기 때문에 뭘 더 가겠나 싶은 네. 생각이 들고 우리도 미국도 가고 어제 같은 경우 뭐 중국 빠지고 뭐 다 빠지고 밤사이에 미국 빠져도 우리는 초반에 얼마나 잘 갔어요. 좋은 의미의 디커플링이잖아요. 이 분위기로 그냥 하루 30포인트씩만 오늘 내리고 오늘 30포인트 내일 30포인트 그냥 내친 김에 올려버리면은 딱 이번에 막혔던 3,215 딱 다시 한번 찍고 추석 맞게 됐습니다. 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희망을 보시긴 한 거네요. 하도 안 빠지니. 그래서 잘 버텼으니까. 잘 버텼으니. 네. 네. 정말 연휴를 앞두고 그나마 우리 시장이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시적일 것이냐라고 이제 물가 상승을 네, 봤을 네. 때 그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것이 최근에 천연가스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무엇보다 유가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100 간다라는 전망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슬슬 나오죠. 그 의구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유가 오르는 게 증시의 호재로 또 시황에 나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지수를 견인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가 올라서 걱정된다기보다도 지금 오르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방송 나와서 시황을 정리해드리려 하다 보면 이 시황 저 시황 읽다 보면은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이게 시황이 앞뒤가 안 맞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막말로 유가가 걱정이 되면은 유가가 100불 가는 상황이 되면은 인플레 걱정이 될 텐데 최근에 우리 장 빠질 때 뭐가 제일 걱정됐다 했습니까? 인플레 우려로 장 빠졌다 그랬어요. 지금 밤사이에 유럽은 한 1% 안팎으로 빠졌습니다. 시황 한 줄로 딱 나와요. 헤드라인은 인플레 우려로 유럽 증시 하락이래요. 유럽은 똑같은 날 인플레가 우려되고 미국은 인플레 우려 없나 싶기도 한데 자 지금 천연가스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거의 순식간에 한 4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이 상황에서 이번 겨울이 추우면은 그냥 정말 춥게 보내야 될 유럽 사람들 많을 거다 하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WTI도 보시면은 지금 70불 넘어섰죠. 70불이 뭡니까? 지금 73불이 넘어서고 하는 판국인데 지금 이제 저항선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야 그거 한데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정말 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천연가스 지금 최근 들어 올랐다고 합니다만 뭐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 난리 칠 때 대비 세 발의 피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배럴당 147불 이러다가 얘가 33불까지 뚝 부러졌습니다만 147불도 가본 유가인데 지금 100불 가까워 걱정하고 있습니다. 70불 겨우 넘으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
금융위기 올만 했네 하는 거 어지간해들 해먹었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침소봉대하면서 헤지펀드 그다음에 IB들 할 것 없이 전부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돈 들고 다 들어와서 투기질 하다가 자빠졌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때 대비 지금 돈 풀린 게 얼만데요. 중앙은행 그 대차대표 그래프 몇 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비 풀린 돈만 보더라도 유가가 지금보다는 더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들고 알루미늄은 이 와중에 진짜 대단합니다. 요즘 뭐 수요도 엄청나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일리가 이제 살짝 보시면은 그저께부터 살짝 한번 윗골이 달렸다는 이런 느낌. 또 하나 이 원자재 시장 대단합니다. 철광석 보세요. 지금 금년 들어서도 지금 최근에 뭐 한 70불 금방 하던 놈이 200불도 넘었던 게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거 보세요. 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고 변동성 굉장히 변동성 크네요. 큰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이제 진짜 인플레까지 오려면은 예전에 손모씨께서 뭐 달걀플레이션이라고 방송한 적도 있는 그놈의 에그플레이션, 네. 달걀이 아닌 농업의 에그죠. 자, 이것까지 꿈틀거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옥수수인데 갑자기 뭐 한 300불에서 750불 넘게 뛰던 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만 이것까지도 꿈틀거릴 수가 있죠. 하도 뭐 기우기우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원자재나 뭐 곡물, 식료품 이런 쪽에서의 인플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돈 갈 곳이 주식시장, 코인시장뿐만 아니라 이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럴듯한 어떤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서 돈 벌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데가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 그동안 손 놓고 놀았다는 네. 얘기죠. 코로나 시국에. 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설비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시장을 또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뭐 가격 움직이는 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 변동성도 크고 또 올라도 한번 화끈하게 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방향성을 가져간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겠네요. 예, 뭐 조금 그렇게 보이고 네. 저는 오늘 오히려 윤석열 앵커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단순한 앵커가 아니시잖아요.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으로 아는데 어떻게 미국 장 요 정도로 조정 끝났다고 느낌이 어떠신가 해가지고. 뭐 조정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조금 바람을 섞자면 뉴욕 증시가 잘 갔으니까 이렇게 주춤한 틈을 타서 우리 시장이 최근에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너무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주춤해주고 빠지지 않고 있는 자리만 지켜줘도 우리 시장이 좀 힘을 낼 수 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뭐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약간 또 좋은 의미의 디커플링을 주도하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또 중국 증시가 너무 잘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 또 언제 여기를 쫓아가나 했는데 중국에서 또 지금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투심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헝다그룹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 네. 소매 판매도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 시장에 미친 좀 투심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 어제 이제 나왔던 8월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두 개가 다 눈 튀어나올 정도로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8월에 중국 전역이 얼마나 그 홍수나 태풍 이런 걸로 시달렸습니까? 네. 뭐 우박이 와도 뭐 주먹만한 것들이 떨어지고 이랬죠. 그랬다면은 그리고 우리 이번 여름 이렇게 진짜 맑은 공기 쐬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중국 상황 대충 지표 발표 안 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바람도 동풍이 많이 불기는 했습니다만 자 지금 말씀하신 이거 흥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블랙스완도 아니에요. 회색 코뿔소예요.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의 차이가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견되는데 그죠? 간과하기 쉬운 중국 저럴 줄 누가 몰랐습니까? 그 뭐 하루에 차가 몇 대 되는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 멀쩡한 도로 옆에 또 도로 닦고 무슨 뭐 인구 몇 명 안 되는 깡촌에다가 30 몇 층짜리 아파트 네. 짓고 이랬던 중국인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날아갔고 지금 부채가 1조 9,700억 2조 위안이네요. 약 3천억 달러가 넘고 우리 돈 354조 원. 네. 자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더 여기서 또 자산운용사가 또 있겠고 여기다가 뭐 직원들 전부 안 잘리려면은 급여 일부 이재 상품에 넣었고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들, 납품업체들 다 했다가 지금 돈 다 떼서 지금 여기저기서 내도 내놔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한 대도 아직까지 생산도 못하고 팔지도 못했던 흥다 자동차라는 또 계열사 있는데 주가 한번 보시죠. 이 상황입니다. 어우. 얘가 지난 3월 달에 3월 말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전기차 한 대 없이 승승장구한 이때 나왔던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테슬라 무슨 뭐 폭스바겐 등등 해가지고 벤츠 다임러 다음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시가총액 5위였어요. 뒤에다가 GM을 갖다가 달고 오더라고요. 뭐 예전에 연변에서는 뭐 이런 개그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버블이라면 저 정도는 돼줘야 버블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자빠진 겁니다. 네. 또 이렇게 해먹으려니까 2019년에 또 보세요. 유럽에서 또 신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는 척하고 사진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헝다는 잡아뜨릴 것 같아요. 왜? 마윈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했지만 헝다 이쪽에 오나도 저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점인 계열이라고. 그런 식이니까 잡아뜨리겠는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뭐 늘 해오던 식으로 2조 위안? 아, 뭐 또 찍었으면 막아주지 뭐. 또 하려면 할 수 있는 나라긴 한데 안 할 것 같고 설령 2조 위안 찍어서 또 다 이렇게 뭐 막아줘라고 했을 때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국은 그러면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처럼 안 되고 중국 위안이란 돈은 특별한 돈이라서 또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굴러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지금 이런 거. 근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독이 될지 우리한테 득이 될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됐을 때 중국 빠져나온 돈이 어딘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보니까 좀 기업 같은 기업이고 자본주의 같은 자본주의 하는 데는 바로 옆에네 싶어서 온다면 우리한테 득이죠. 네. 그 반사익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지를 그럼 지켜봐야 그것도 되겠네요. 한번 지켜볼 만한 어떤 포인트고 아니면은 이것이 리만급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여파로. 예, 시스템 리스크를 갖다 유발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재료입니다. 전자였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시장 흐름에 대한 또 연휴를 앞둔 방향성과 또 진짜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